위기의 순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행동은 따로 있습니다. 안전 골든 액션. 생사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정보와 안전사회로 나가는 골든 액션을 소개합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지키는 행동, 골든타임보다 더 중요한 골든 액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블랙아이스인데요. 지난 14일 경기 일대에서 이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추돌 사고가 잇따랐죠. 최근에 발생한 사고 개요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그 경기도에서 차량 130여 대가 추돌했거든요. 네. 근데 이 130여 대인데 지금 동시에 7군데에서 발생한 것이었어요. 오. 그래서 종합하면 이제 130여 대인데 19명이 부상했고요. 네. 지금 그날 자유로하고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서 어떤 3건만이 105대 차량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부에서 그 눈이나 비가 내려서요. 새벽에 살얼음, 이런 블랙아이스가 지금 형성됐었는데 지금 7군데인데 각 한 군데마다 44대, 43대, 18대, 7군데가 있어서 종합 130여 대 어떤 추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도로 위에 암살자로도 불리는 그런 블랙아이스 사고 매년 겨울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살얼음이라고도 하는데 블랙아이스 이거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블랙아이스는 우리가 이제 블랙처럼 보이는 아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은 색깔의 아이스란 얘기죠. 그래서 도로에 살얼음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검정색으로 도로 색깔로 보인다고 해서 블랙아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랙아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얼기 전에 분명히 물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물이나 네네. 눈이. 그래서 갑자기 추워지면 그 살얼음이 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주로 이제 발생하는 거 보면은 어떤 아침에 어떤 출근길이나 이런 상황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걸 꼭 말씀드립니다. 네. 이 블랙아이스 사고가 날씨도 그렇지만 시간대하고도 연관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날씨는 무조건 이제 영하가 돼야 되잖아요. 네. 얼지 않으면 블랙아이스는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날씨로 봐서는 이제 영하가 돼야 되고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도 중요한데요. 시간대는 갑자기 얼지 않다가 물이 있다가 얼어지는 상태요. 전반적으로 날씨가 아주 추워버리면은 운전자나 이런 분들이 먼저 주의를 하는데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는 그 전날이든지 전혀 날씨가 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순간 한두 시간 정도 새벽에 얼어버리면은 운전자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차량들이 있는 시간, 그래서 오전 5시부터 9시, 10시 이 사이에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대 같은 경우도 퇴근 시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퇴근 시간대는 조금 적어요. 적는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도로가 얼었더라도 어떤 차량들 통행이 많기 때문에 어떤 타이어 열에 의해서 빨리 녹는 이런 상황 때문에 똑같은 통행량이 많더라도 퇴근보다 출근 시간대가 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시간대로는 그렇고 블랙아이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블랙아이스가 많은 곳은 일단 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전날 비가 많이 왔는데 염화칼슘으로 눈을 녹이잖아요. 네. 근데 눈을 녹았는데 완전히 녹지 않게 물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새벽에 그 물이 얼어버리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잘 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량 있죠. 네. 교량은 밑에도 찬바람이 지나가고 위에도 찬바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교량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새벽에 얼 확률이 아주 높죠. 맞아요. 그래서 교량이도 위험하고요. 또 한 군데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터널에 입구나 출구. 우리가 보통 터널 보면은 터널이 어떤 산의 절개지잖아요. 경사지가 굉장히 높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응달된 곳이란 얘기죠. 그늘진 곳이란 얘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비가 오더라도
고속도로로 넘어오지 않도록 돼 있는데 많은 비가 오면은 그 경사지에 의해서 터널 입구나 출구에 물이 고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터널의 입출구도 위험하고요. 특히 이제 뭐 그늘진 도로, 특히 이제 산간지대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좀 높아요. 높기 때문에 영하로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100m 이상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산간지대 도로가 위험하고 또 당연히 습기가 많은 지역. 또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도로 같은 경우는 회전 구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데가 위험합니다. 회전 구간 같은 경우는 회전 구간을 만들 때 어떤 장애물 산이나 있었기 때문에 회전으로 돌아가는 구간으로 만들었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늘진 곳이겠죠. 그리고 또 내리막 경사 구간. 또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도로들이 이제 마모가 많이 되잖아요. 네. 미세하게 마모가 되지만 마모된 그 패인 공간에 물이 고여 있으면 이렇게 이 얼음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은 블랙아이스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곳들, 뭐 특히 다리 위나 터널 입출구 이런 부분 지나기 전에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주의를 해야겠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 블랙아이스 교통사고가 위험하다는 게 뭐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교통사고가 되기도 하지만은 치사율이 높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블랙아이스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수십 대의 추돌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충돌은 서로 앞길이 이제 부딪히는 걸 충돌이라 하고 추돌은 뒷부분을 이렇게 부딪히는 걸 추돌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뒷차가 앞차 정지된 걸 확인하지 못하고 추돌 하다 보니까는 한 번 블랙아이스 사고가 나면 수십 대 추돌 사고가 있기 때문에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블랙아이스 교통사고가 약 4천 건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사망자도 95명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치사율이라고 하는데 블랙아이스에 의해서 사망자가 그럼 몇 명 정도 사망하느냐? 100명 중에서 2.4명이 사망하거든요. 네. 일반 교통사고는 1.4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 사고가 났다 그러면 18명, 7명이 지금 사망하는 이런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사고가 블랙아이스 사고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치사율이 100명당 18.7명 정도. 이야, 네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블랙아이스 못지않게 겨울철에는 또 안개도 주의를 해야 할 텐데 안개로 인한 대형 사고라면은 뭐 10년 전쯤 있었던 영종대교 그리고 서해대교에서의 사고가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5년 영종대교 2월 달에 사고 난 거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블랙아이스하고 안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있으면 안개가 이제 해무라하고요. 네네. 이제 안개가 육지에 가까이 있으면 안개고 저 하늘 위에 있으면 구름이고 뭐 바다에 있으면 해무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종대교는 지금 서해안을 지나가는 곳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 해무하고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105중 추돌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망자가 2명 있었고 130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이제 그 전 2006년도 서해대교에서는 또 10월 달이거든요. 이때는 블랙아이스는 없었어요. 단지 안개만 있었거든요. 10월 3일이니까. 네. 근데 이때는 29중 추돌이 있어가지고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가 많았네요. 네, 이때는 뭐 있었냐면 대형 트럭이 차를 추돌해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이제 블랙아이스가 얼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건데 지금 안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냐면요. 지금 안개 같은 경우는 어떤 도로면의 온도가 좀 갑자기 낮거든요. 네네. 겨울에는. 보통 지표면의 온도가 높거든요. 상층부의 온도보다. 그래서 대류현상으로 계속 이렇게 순환돼서 위로 올라가는데 어느 날인가는 도로면의 온도가 더 낮아버려요. 그렇다 보니까는 위로 공기가 올라가지 않고 따뜻한 공기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성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추운 날씨 입김을 하면은 하얗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안개 발생 원리하고 똑같거든요. 결론적으로 겨울에 안개가 많다. 온도가 낮을 때. 그러면은 온도가 낮을 때 안개도 많고 블랙아이스도 많으니 심각한 아주 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도로 살얼음이나 안개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골든 액션 소개를 좀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지금 저는 교통사고 중에서 블랙아이스, 안개 여러 사고 있지만은 저는 이거에 대한 가장 골든 액션은 마모된 타이어 교체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나 어떤 사고 날 때 차량들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클로즈업 될 때 어디를 한번 봐보시냐면 타이어를 한번 봐보세요. 그 추돌되거나 전복되거나 뭐 전도되거나 교통사고 난 차량들 대부분의 차량들이 타이어가 마모가 됐어요. 네. 그래서 블랙 아이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고속도로에 올라가면은 가장 첫 번째 타이어가 마모되지 않으면 사고는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보통 타이어 뭐 교체 주기가 1년이나 2년이라 한다면 뭐 1년일 경우에는 몇 개월 더 빨리, 2년 경우에도 몇 개월 더 빨리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이 정말 안전의 가장 골든 액션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운행을 할 때 이제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또 문자로 좀 안내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안전 안내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네네. 평상시 때는 이런 문자들이 어떤 스팸으로 귀찮지만은 내가 어디 갈 때 이런 도로의 교통 상황 안내 문자면 정말 안전에 대한 중요한 어떤 문자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런 사고를 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 티맵이나 카카오맵을 활용하잖아요. 네. 이럴 때 보면 실시간 반영해서 어떤 기상 정보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네. 그러나 지금 100%는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런 계획들도 26년까지는 되고 있는데 지금 절반 이상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티맵이나 카카오맵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실시간 안개나 살얼음 제공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고 운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TVN 교통방송을 함께 하시면 실시간으로 여기 또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도 네네. 이용을 좀 해보시고. 그래요. 기본에 충실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모된 타이어 미리미리 좀 교체해 주시고 안전벨트, 안전거리 확보, 서행 이런 것들 꼭 지켜주셔서 안전을 위한 골든 액션 기억하고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요. 회장님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안전 골든 액션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